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10주차 공부를 하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비평문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7주, 8주, 9주차까지 감상문과 비평문을 구분해 가면서 다양한 또 자료를 함께 읽으면서 비평문에 대한 감각을 익혔죠. 이제 우리 글쓰기 우리 분반에서 뭐 다른 분반도 동일할 걸로 봅니다만은 우리 분반에서 이제 남은 글쓰기와 관련된 남은 공부는 이제 논증적 에세이 쓰기입니다. 논증적 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련된 이제 다양한 주제의 논증적 글을 읽으면서 비평문 때 그랬던 것처럼 논증적 글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충분히 익히고 이제 마지막에 논증적 에세이를 한 편 리포트를 써내는 것으로 이제 우리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일단 우리 10주차는 여러분이 지금 화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수업 자료가 20페이지짜리 분량의 자료니까 이걸 10주 수업 자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할 거예요. PDF 자료. 그리고 이제 녹화 영상은 1, 2, 3차시로 이렇게 나눠서 제공할 거고, 그래서 하여튼 10주차는 논증적 글이 뭐냐를 이론적으로 충분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11주 차에는 사형 제도와 관련된 논증적 글 함께 읽으면서 논증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독자에게 그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11주차에 공부를 할 겁니다. 사형제도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12주차는 여러분이 낸 비평문 과제를 전체적으로 1, 2, 3차시 이렇게 좀 나눠서 피드백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13주차는 이제 낙태죄의 문제, 낙태, 이제 임신 중지라고 하죠. 페미니즘 쪽에서는 뭐 그게 옳은 말 같아요. 낙태라고 하면 이제 그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해서 어떤 죄의식과 연관된 그동안의 어떤 언명들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그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주체적 선택을 강조하는 쪽으로 보면 임신 중단 내지는 임신 중지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3주는 그 최근에는 이제 그 낙태의 범위를 좀 더 많이 확장을 했죠. 어쨌든 13주 차에는 그 소위 낙태죄의 문제, 뭐 법적 논쟁 이런 것을 또 중심으로 논증적 글쓰기의 내용과 형식, 구성의 문제, 논증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해요. 14주 차에는 몸에 대한 생의학적 접근, 뭐 생명 철학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15주 차는 사랑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이런 제목의 또그 논증적 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주제와 관련된 논증적 글을 함께 읽으면서 논증적 에세이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익히고자 하는 것이 10주차, 이번 10주차부터 수업의 목표고 수업의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학기 내내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내가 하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이제 대면, 우리가 사실 비대면 강의란 말도 작년부터 쓰고 있는 용어죠. 이거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사실 써보지도 않았던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면 수업, 강의실에서 이렇게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수업을 대면 수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때, 나는 이제 글쓰기 수업에서 뭘 하냐면, 특히 이 논증적 에세이 쓰기 전 단계에서 토론에 대한 이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모둠을 좀 이렇게 나눠서 실제로 토론을 좀 해요. 그것이 이제, 왜냐하면 토론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논증적 글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주차에 걸쳐서 이제 자료를, 논증적 글을 읽으면서 글의 이제 구성을 공부를 하지만, 대면 수업, 강의실 수업에서는 논증적 글쓰기 이전에 토론 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실제로 토론을 이제 한 2, 3주, 우리가 일주일에 2번은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사실 비평문 공부를 하기 전에는,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는 영화를 한 편씩 봤어요. 그래 놓고 이제 영화 비평문 이론 공부하고, 또 영화 비평문을 써보게 하고, 책은 이제 같이 읽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영화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볼 수 있잖아요. 늘 그래 왔어요. 그랬는데 일단 뭐 작년부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도무지 멈추질 않고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백신 공급의 문제도 좀 차질이 있고, 이래저래 우리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시에는 그 토론 수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논증적 글, 일테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그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내가 한국 수사학회에서 발행하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학술지가 있는데 2009년도, 상당히 오래됐네요. 2009년도 제11집에 내가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토론 수업의 설계와 운영에 관한 연구, 논증적 글쓰기를 위하여, 이렇게 아까 내가 설명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10주 1차 시에 중요한 것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토론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과 이 논증적 글쓰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그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만 설명을 좀 할게요. 사실 우리 전남대학교는 이 독서와 토론 같은 그런 매우 좋은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죠. 뭐 화술의 이론이라고 있는데, 사실 화술의 이론도 내가 15년 전에 수업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스피치와 관련된 수업인데, 지금 뭐 한 두세 개 분반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초기에만 내가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전문적으로 그 화술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걸 전문적으로 전공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수업하는 뭐 교수나 강사에 따라서 수업의 어떤 내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긴 하죠. 하여튼 말하기라 그 말이죠. 화술의 이론은 말하기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글쓰기가 있고, 그런데 이제 독서와 토론은 매우 중요함을 그 모두가 그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 그런 과목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또 기초교육원에서 그 독서토론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도 늘 지도교수로 참여를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도서관에서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다른 것이어서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자 그렇게 이제 비정규 교과로서 이제 어떤 독서나 토론의 그런 뭐 수업은 있지만 정규 교과로서 수업이 없는 것이 늘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하기와 글쓰기 수업이 분리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을 내가 이제 논문으로 써서 수사학지에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결국 논증적 글쓰기를 잘 쓰기 위해서 물론 토론 수업과 글쓰기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히 글쓰기에서 논증적 글쓰기를 보다 잘 쓰기 위해서는 그것과 매우 구조가 닮아 있는 토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말하기 글쓰기는 차이가 있죠. 언어 매체, 의사소통 방식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말하기 글쓰기는 그 유사성 못지않은 차별적 요소가 있어요. 유사성이 뭡니까? 말하기 글쓰기가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우 유효한 도구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 말하기 글쓰기 이를테면 말하기는 이렇게 말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대와 마주하면서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그런 글쓰기는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은 있고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그 말하기가 청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청자를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말하기의 경우에 글쓰기도 사실은 같아요. 전하려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말하기와 글쓰기는 방법론적으로 통합해서 교육할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거고 나 역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자, 글쓰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내용의 생성이죠. 내용. 그러니까 글쓰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 그게 내용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이제 형식이고 구성에 관한 이론인데 결국은 글쓰기에서 1차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내용의 생성이라는 얘기죠. 내용 일단은 무엇을 쓸 것인가 내용의 생성. 근데 사실은 그것을 위한 사유의 틀을 갖추는 것이 글쓰기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어,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 예컨대 우리가 지금 11주차에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논증적 글을 읽으면서 따져보자고 했잖아요. 13주차는 뭐 낙태죄의 문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형 제도든 낙태와 관련된 논의든 간에 그런 이제 논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그거 관련된 그 논제와 관련된 사유의 틀을 갖추는 것이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논제에 대해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 논제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선행되어야 될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그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읽는 것과 함께 평소에 그 논제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관심과 관점이 일정하게 정립되어 있을 때 그 무엇인가에 관련된 내용의 생성이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이라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바로 그 어떤 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자신의 입장이 태도가 좀 더 명료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소위 정체성을
확립 내지는 강화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형제도를 유지할 게 필요한가 아니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가와 관련돼서 각각의 이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느 쪽이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하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특히 우리는 이제 대학생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낙태죄 내지는 임신 중단과 관련된 문제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건 다른 되면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자신의 어떤 그 어떤 선택지 그래야 어떤 선택지를 그야말로 선택해야 될 때 후회가 덜 하는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는 것이 적으면 말하기와 글쓰기가 서툴러요. 그러겠죠? 말하기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폭넓고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와 토론 교육은 자신의 사유 능력을 효율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논쟁적 글쓰기 교육에서 토론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봐요. 달리 말하면 토론을 통해 논쟁적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에 필요한 문제 의식을 키울 수 있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을 이렇게 탐색하도록 하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다양성을 더 충실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요. 이제 자료가 따로 없어서 여러분이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의 내용을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논제의 양면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렇다면 논제의 양면성은 이거 조금 이따 이제 또 설명하긴 할 거예요. 2차 시도 그렇고 3차 시도 설명할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논제가 어떤 것이 참인지를 판단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1주차 다음 주차에 공부하게 될 이제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폐지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각각의 그 주장의 근거들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도 그렇고 논증적 글쓰기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뭘 좀 피할 게 필요하냐면 흑백 논리 이건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사건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어떤 사건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어떤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동, 흑백 논리만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좀 균형 감각을 갖고 그 어떤 어떤 표층의 이면까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사고가 좀 필요하죠. 물 한 모금만 할게요. 예, 그건 뭐 좀 이따 이야기 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은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군요. 여러분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뭘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자, 지금 나는 이제 그 일단 토론이 논리적 글쓰기를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요요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토론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지요. 근데 봅시다. 독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독서는 뭐 그걸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중요합니까?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경험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은 매우 한계가 있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우리가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신의 견주어서 또 우리 삶에 유추해서 일정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독서가 권장이 되죠.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책만 많이 읽는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은 권장하되 책만 많이 읽는 사람은 혼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좀 독선적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네가 뭘 알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고 이런 어떤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충분히 여러분 알아들었죠?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혼자서 독서만 많이 하는 경우에 이를테면 자기 해석의 함정에 자기 해석의 어떤 늪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해석의 늪에 알겠죠? 그러니까 독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토론이죠.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그러겠죠? 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을 보다 더 뭐 더 잘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 세계를 토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공통 부모는 반드시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해석의 그 늪에서 벗어나서 열려있는 해석의 가능성 이게 이제 토론의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독서 토론에 이런 것을 이제 정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글쓰기 수업에서 늘 제대로 된 왜냐면 나는 이제 뭐 우리 학교도 그렇고 뭐 옆에 어디 이제 대학에서도 전국 그 대학생 독서 토론 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심사도 몇 번 참여를 해보고 또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토론의 제대로 된 토론의 방법들을 이제 내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글쓰기 수업에서 늘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고 이제 모둠을 나눠서 이제 논제를 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룹에서는 우리 분반에서는 아니 우리 모둠에서는 어떤 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볼 것인가 스스로 이렇게 그 찾아서 논지를 정하도록 하고 다른 이제 모둠과 이렇게 그 중복되지 않게 또 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논제 예컨대 사용제도 찬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그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우리 도서관 뭐 전자저널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찬반과 나눠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논제를 해석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관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서만 함으로써 그 자기 해석의 늪에 갇혀 있을 그런 오류를 이제 그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좀 균형 감각을 갖추고 그다음에 좀 열려 있는 개방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지닌 그런 어떤 지식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의실에서의 토론을 하지 못하죠. 그런 대신에 이제 여러 차례 15주차까지 해서 12주는 내가 여러분이 냈던 비평문 리포트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드백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주를 빼더라도 벌써 이번 주까지 해서 뭐 한 5주 정도 4, 5주 정도 이 논증적인 글을 충분하게 읽으면서 그 내용의 구성과 그 다음에 형식의 문제 같이 충분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주 1차 시 논증적 그 에세이, 논증적 글을 쓰기 위한 어떤 소설 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